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사업 그리고 이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업 이야기하고 이주를 하는 이야기가 이게 좀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이 질문을 하신 질문의 요지는 구독자님의 직업이 이제 그 수선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오셔서 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리 잡아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벌이가 될까? 그런 것이 이제 질문의 요지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주관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이제 나이가 55이니까 참 이제 은퇴할 나이죠. 사실은 은퇴할 나이인데 뭐 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니 어쩌니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대책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처럼 이게 비참하고 억울한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가지고 무심코 넘어가서 그렇지, 혼자 사는 것은 사실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 전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버림받았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에서 혼자 그렇게 계속 살아봐야 분위기 전체가 이제 혼자 살아가고 있고, 나이가 80 먹은 할머니들도 나가서 몸을 팔아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데서 사느니 그래도 좀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나름대로 팔다리 움직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구독자님이 요구하신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다 작은 길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샛길이라든지 남들이 안 보고 다니는 이런 걸 전 많이 보죠. 필리핀에서 그 수선하는 집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작은 가게들이죠. 뭐라 그럴까, 무허가라고 얘기해야 될까, 정식 건물은 아니고 간이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길가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사리사리 스토어라든지 뭐 어느 가게들은 딱 그래도 그 앞에 전면이 있지만 수선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반 정도 높이에 이제 그런 건물에 앉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죠. 좌판을 벌려놓고 이제 구두도 만들어서 거기다 진열을 해놓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또 SM몰이나 이런 이제 쇼핑몰에 가면은 또 수선을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그 코너를 임대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명백하게 다 로컬이죠. 로컬. 현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지 사람들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이렇게 없습니다.
현지 사람들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더더군다나 또 뭐 필리핀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나라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필리핀 사람들이 돈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또 방법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사자의 마음가짐과 정신세계입니다. 당사자의. 제가 그 제 이야기 중에서 어떤 한국분이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필리핀 여자하고 그 한국분이 필리핀 사시다가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두 분이서 해외 취업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냐?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의 공장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월급을 받으면은 한국 돈으로 대략 100만 원이 됩니다. 대략. 먹고 자고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여자를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벌어도 100만 원은 더 벌 겁니다. 물론 이제 먹고 자고 뭐 하다 보면은 또 100만 원 정도 손에 쥘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대만으로 가서 취업을 간 거죠. 이렇듯이 자기가 선택한 여자를 얼마큼 존중해주고 같은 동격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필리핀에 와서 사시면서 필리핀 여자들을 같이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다보고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뭐 손찌검하고, 제가 사는 그 주변에도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막 악을 쓰고 싸우고, 필리핀 여자도 안 지지죠. 같이 악을 쓰고 싸우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이제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악 쓸 일이 사실 없는데, 본인 인격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시는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으로. 근데 나이를 드신 분들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업을 떠나서 두 분이서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갑질을 많이 합니다. 갑질을.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의 노후 생활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해도 기양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사람을 무시하고 내리깔고 악을 쓰고 살아봐야 자기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부터. 이 사업도, 지금 그 구독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도 엄밀히 따지면 소창업입니다. 소창업. 제가 보건데, 그분이 예를 들면은 필리핀 여자분과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배운 게 이제 수술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이 점포를 한 두세 군데 차려가지고, 그런 점포야 작으니까 아주 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아이템으로 삼을 정도의 그런 매장은, 사업장은 예를 들면은 쇼핑몰 같은 데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부인네 집 식구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수리하는 거를. 본인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가서 들여다보는 정도지 본인이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손재주가 또 좋습니다. 뭐 꼬매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혼자서 뭐 가방도 고치고 뭐 구두도 고치고 뭐 열쇠도 고치고 다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업을 시키면 됩니다. 분업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뭐 큰 처제는 가방 전담, 작은 처제는 뭐 그 구두 전담, 작은 처남은 구두 전담, 또 막내 처제는 뭐 다른 거 전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리를 해서 식구들이 그 먹고 살 수는 있다고 제가 봅니다. 필리핀도 수리를 많이 합니다. 필리핀도. 근데 이제 아이템이 예를 들면은 전자제품 수리하는 거하고 이런 구두나 가방 뭐 이런 예를 들면은 한 버려야 될 물건 말고 꼭 고쳐 써야 될 물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리합니다. 필리핀도. 옷도 뭐 줄이거나 뭐 다 하죠.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을 봐서 본인이 그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은 뭐 SM이나 아니면 뭐 피어골드라든지 좀 쇼핑몰에다 하나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리점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코너에 이렇게 잘 잡더라고 보니까 코너에 일은 떨어지지 않겠죠. 일은. 그리고 이제 거기 일거리가 넘으면 그 근처에다 다시 또 조그만 하나 얻어가지고 뭐 사촌 처남을 또 가르쳐가지고 뭐 월급을 주면서 있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와서 하시면 망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계획서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물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외까지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머릿속에 다 있다. 그리고 돈도 말은 뭐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고 하지만 돈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디서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막 받거나 빌리거나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막 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게 컨설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믿습니다. 내가 월급이 뭐 1억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믿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럴 거라는 얘기들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돌려서 합니다. 지금은 10원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1억을 만들어서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100이면은 9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분도 준비를 딱 해놓고 뭘 하셔야지. 요번 와서 대충 둘러보고 어디서 지나가는 여자 하나 붙들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 이겁니다. 느낌으로. 그래서 그 여자하고 뭘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집에 가서 집도 고쳐주고 돈 한 1, 200만 원 들고 와서 집도 고쳐주고 그 여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또 가게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또 한 3, 400만 원 있으면 또 될 것 같으니까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3, 400만 원 빌려다가 또 갖다 또 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털어먹고 가죠. 아무리 작은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망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결혼도 그렇게 합니다. 결혼을 왜 사람들이 좀 지금 중개업소에 가서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돈이.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식도 해야 되고 당연히 결혼식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여자들은 뭐 복장 다 본 여자들이죠. 어떤 여자가 평생 결혼 한 번 하는데 결혼식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잡고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결혼식도 안 하려고 들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혼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휴대폰에서 어플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또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자기 상식이 이제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로 판단합니다. 눈치로. 여자하고 정확하게 영어도 안 되면서 번역기 돌려서 넘겨 짚어가지고 거기다 또 눈치로 또 일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혼도 나중에 돌아가면은 80%가 다 이제 망하는 거죠. 통계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하고 결혼 상담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베트남 여자들이 동네에 20명이 있는데 10명은 도망가거나 이혼을 했고 10명은 산다. 근데 그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2~3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혼 서류만 안 찍었지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살다가 집어던지고 뭐 싸우고 또 나갔다가 며칠 있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80%가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도 사업을 지금 그 수선 사업도 따지고 보면 소창업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 만나면은 그 여자의 그 내조를 받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꾸려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국에 어떤 연금이 나오면 그 연금도 또 자기가 그 생활에 붙었으면은 여유롭게 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소창업을 결정하시거나 또 필리핀 이주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만 갖고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꼭 짜십시오.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답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자본과 또 기술과 또 능력하고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그 결정을 하신 분도 그것도 기술입니다. 수선도 기술이지만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더라도 거기에 맞는 여자를 찾아서 그 집 식구들과 같이 그렇게 벌이를 한다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